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비움의 법칙,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번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실 겁니다. 이 내적으로 풍요한 거죠. 내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행복한 부자라면 이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저는 오프라 윈프리를 너무너무도 존경하는 이 세계적인 멘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되게 슬픈 일을 겪었었죠. 어릴 때 이 성폭력을 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오픈한 것들이 오프라 윈프리의 책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프라 윈프리가 했었던 용서 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썼던 이 책에 나온 문구를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 많은 힐링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수성입니다. 어느덧 100일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 우리 89일차까지 왔습니다. 와, 이제 조금 있으면 100일이 11일? 그렇죠? 11일만 지나면 이제 100일이 오는데요. 와, 이 100일날 어떻게 해야 되지? 100일날 우리 무슨 파티 해야 되나요? 어떡할까요? 와, 진짜 1일차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1일차 영상을 보면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그때 영상 기피증이 있었던 때였는데 어느덧 제가 89일차까지 하면서 이렇게 영상 앞에서 여러분께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는 근육조차도 제 마음의 근육도,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도, 또 영상 찍는 근육도 이렇게 강화되고 있음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여러분께 이렇게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100일 마음 근육 강화하시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시니 제가 너무나도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메시지들 주시면서 이 행복한 발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 자, 오늘 89일차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y 89.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며 내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오프라 윈프리가 멋지게 한 말이죠. 이 말도 역시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여러분 비우라는 것입니다. 놓아버려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이 분노로 상대방에 의한 분노로 어찌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분노에 차서 결국 앞으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이 과거에 대해서 끈을 놓아버려라. 여기까지라고 내가 딱 단정 지어주는 거죠. 여기까지라고 내가 선택하고 나는 이곳만 보겠어라고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왜냐면 계속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뒷덜미를 잡기 때문이에요. 나 갈 거야? 나 목표를 향해서 갈 거야? 그런데 아니야. 너 이리 와! 라고 이 기억이 계속 나를 잡아 끄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지 못하면 계속 그 기억이 올 때마다 나는 가다가 다시 오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뒷덜미를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의해서 잡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보지 않겠어라고 내가 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썼던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What I know for su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썼었고 그 뒤에 뭐라고 이렇게 써있냐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참 멋지죠?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온전하게 살겠다라고 선택하자.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아가자. 용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보면요. 2장에 회생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생력. 이 회생력 파트에서 용서와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파트가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이것이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 오래전에 읽었었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줄을 쳐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읽어드릴 겁니다. 읽어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그런 분들께 이 힐링이 되시고 그리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한 파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반박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의 행복이나 불행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타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용기를 내어서 타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나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 행복이나 불행도 역시 나의 책임이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결국 나에 대한 사랑, 셀프 러브라고 하죠. 이 셀프 러브도 이 용서를 하는 것 역시 나에 대한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죠. 결국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 자신의 적극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 회생력 파트에서 자신의 과거의 이 비밀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쓴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게는 오랫동안 거의 혼자만의 비밀로 숨겨둔 과거가 있었다. 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친구 게일에게도 사귄 지 여러 해가 지나서야 비밀을 고백할 수 있었다. 연인인 스테드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비밀을 나눠도 될 만큼 안전한 사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10살부터 14살 때까지 성적 학대를 당했고 그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14살에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의사가 내 볼록한 배와 부은 발목을 알아챌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 1968년에 나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몇 주 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 후 나는 학교로 돌아왔고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사실이 알려지면 퇴학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혼자만의 비밀을 품은 채 미래로 향했고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나를 쫓아낼 거라는 생각에 항상 겁이 났다. 결국 나는 용기 내어 학대받은 과거를 공개했지만 그때조차도 여전히 수치심에 젖어 있었고 임신 사실만은 끝까지 숨겼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 지금은 사망한 가족이래요. 이 가족 중 한 명이 타블로이드지에 내 비밀을 폭로했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상처받았고 배신감을 느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뉴스가 터진 일요일 오후 커튼을 쳐놓아 어두운 내 침실로 스테드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에 젖은 듯 보였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정말 너무들 하는군. 당신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월요일 아침이 왔고 나는 누군가에게 흠씬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가까스로 침대에서 기어나와 출근길에 나섰다. 무서웠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14살에 애를 배다니 세상에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당장이라도
고함을 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아무도 너무나 놀라웠다. 전과 다르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머릿속으로 상상해왔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나는 또 한 번 배신을 당했다. 역시나 배를 걷어차인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나는 더는 울거나 침대에 처박히지 않았다.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소용없으리라. 는 이사야서 54장 17절의 구절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밝은 면은 있는 법. 비밀이 폭로되면서 나를 묶고 있던 속박도 풀렸음을 깨달았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어린 소녀의 영혼에 난 상처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치심을 품고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 우리가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 안에 머물게 된다. 자,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미 유명한 스토리라서 알지만 이 글 속에서 만나는 오프라 윈프리의 고백 같은 그런 글은 또다시 읽어도 다시 마음에 와닿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수치심에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리고 그 나에게 임신을 시킨 그 사람과 그리고 14살까지 성적 학대를 받았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로 힘들었기 때문에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속박의 끈을 놓아주는 것. 굉장히 힘들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삶에 태어나서 정말 많은 역경을 겪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게 할 때마다 그 아픔을 내가 다 받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겠죠. 분노에 차서 계속 뒤돌아보느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멘토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길지만 공유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좀 힐링이 되셨나요? 89일차 보시면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버리고 let go of the past. 과거를 놓아버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정말로 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89일차까지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 탄탄히 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주행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me as always, and I love you guys all. You know that. Please remember this message. Let go of the past for your future, for your bright, amazing future. Okay?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Have an amazing day. Bye-bye. Bye.